안녕하세요. 장대훈 독서대학의 장대훈 목사입니다. 점심 먹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 나왔습니다. 오늘은 자연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조언들은 우리의 삶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조언들을 내가 그대로 따랐을 경우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내가 원하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채널이 이제 독서대학이니까 독서에 관한 것입니다. 독서 전문가들, 저도 독서 전문가에 속하죠. 제가 하는 이야기들 모두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전제한 그 상황 속, 또 제가 목표하는 그 이야기의 그 전제 속에서는 분명히 옳은 얘기일 겁니다. 진리가 아니라 부분적인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추구하는 것들은 전체상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적용 가능한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떠한 지식,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감에 있어서는 전제가 파악돼야 됩니다. 각자의 다른 삶의 그 전제, 제가 강조하는 그 초기값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옳았던,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옳지 않은 어떠한 그런 적용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독서와 관계돼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이제스트, 그런 요약본 책은 읽지 마십시오. 만화책은 읽지 마십시오. 좋은 독서의 습관이 아닙니다. 어떠한 참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정독서를 위해서 원본으로서의 책을 읽으십시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 둘째 딸에게나 제 자녀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책만을 읽히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방향성은 그것을 전 읽히고 싶죠. 그러나 그 아이들의 초기값, 그리고 그 아이들의 오늘의 상태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폈고, 만약에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아이의 관점에서 오늘 읽고 싶어하는 주제, 그러한 수준의 책, 그것이 만화책이건 아니면 다이제스트에 관계된 책이건 요약본 책이건 그냥 원본을 읽는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집중한다고 아이들이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포커스는 뭐냐면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력과 사고력과 표현력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시작점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기울이다가 그래, 다이제스트 독서는 잘못된 것이야. 그래, 우리가 고전을 읽을 때 그냥 요약본보다는 원본으로서의 어떤 저 책을 읽는 것이 좋아. 여러분, 그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처음부터 고차원적인 독서를 추구하는 가운데 독서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자신의 삶에서 실패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초기값을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상황과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사고에서 있어서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 속에서 어떤 자신의 오늘의 배움의 과정을 디자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학습법, 배움의 과정, 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 과정, 배움의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되 오늘이라고 하는 그 초기값을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배움의 과정을 디자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3시간 상담받고 제가 3시간 동안 뭔가 조언을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따르면 안 돼요.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그 과정의 소스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산이다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숨이 차네요. 이제 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은 일단 독서와 관계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함께 살펴볼 또 한 가지의 어떠한 그 이야기는 공부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를 공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여러분 스스로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그 주 100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읽고 쓰는 것 하루에 4시간 이상을 넘어가면 집중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다다른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그 집중도를 높여서 짧은 시간, 말 그대로 엑기스 같은 시간을 만들어내라. 여러분,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틀린 말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독서에 관해서 살폈던 것처럼 원본 독서, 어떠한 그 고전에 있어서도 다이제스트 요약본보다 원본으로서의 책을 읽는 것 좋은 것이죠. 그러나 제가 또 만화책을 읽고 다이제스트 책을 읽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초입값에 따라서 적용하라. 여러분, 이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떤 진리라기보다는요, 각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분 지식이죠. 부분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공부 시간과 관계돼서 특별히 유명한 어떤 그 소설가가 나는 하루에 4시간만 학습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점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하다 보면 주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게 되고 효과도 없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이제 독서를 시작하고 뭔가 배움의 과정에서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는 초보자가 그 얘기를 듣고 적용한다면 저는 그것은 그들에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하는 지도자, 그 사람은 책을 낼 정도의 어느 정도 연륜도 있는, 경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그리고 훈련된 어떤 그런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원하는 목표한 바를 성취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떠한 그런 자기관리 능력이 된 사람이겠죠. 이건 나이 많고 적음만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주 100시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돌아봐도 자영업하는 사람들, 저희 동네에서 슈퍼마켓 하시는 분도요, 아침에 7시에 문을 여시고 저녁 심야 12시 자정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루에 얼마만큼 일하시는 거죠? 12시간에다가 17시간 동안 문을 엽니다. 그 중에 한 4-5시간 정도는 우리 아내 되시는 사모님이 오셔서 대신 그 자리를 맡아주시는 것. 자영업자들은요, 뭐 몇 시간 동안만 집중한다. 전 이건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지금 나름대로 훈련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옳다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 맞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모두 집중하느냐? 그 집중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15시간 앉아 있으면 그 15시간 중에서 대 6시간, 어찌 보면 가장 초고도화된 집중력을 발휘해서 효과를 내고요. 나머지 시간은 어찌 보면 좀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빈둥빈둥 거리기도 하는데, 제 스타일 자체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무엇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노동으로서의 어떤 그 공부 시간만이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쉬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저에게는 공부 자체가 덕업이 일치를 이룬 지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어떤 전제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하루에 4시간만 집중해서 일을 하라, 공부를 하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대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저는 그들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특별히 저와 같이 목사나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요,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됩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목사는 성경 교사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먼저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삶으로 살아내는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이야기한다면 굳이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은 목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저는 성경만 읽고 책만 읽고 글만 쓰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목사라면,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라면 하루에 3-4시간 공부하는 집중도 있는 것도 좋겠지만, 주어진 일상 24시간 가운데 먹고 그리고 자고 그리고 일하고 쉬는 그 일정 속에서 좀 더 많은 시간 자신을 세워가기 위한 그 노력, 훈련으로서의 그 시간들이 요구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결과로서
정말로 초고도화된 집중력을 하루에 4-5시간 만에 목표 한 발을 이룰 수 있다면 자신은 그렇게 하되,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30-40년 훈련한 결과로서 얻은 그 지점의 어떤 상태를 이것이 최선인 것처럼 그들에게 얘기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맥락 속에서 파악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진리처럼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냥 따르는, 그러다 보면 더 많은 시간을 쉬고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는 그러한 잘못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초기 값에 대해서 그리고 맥락에 대해서 상황 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나만의 어떤 그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맥락과 상황, 그리고 나 자신의 초기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사람이 있으면 100사람의 초기 값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저쪽에 보면요, 롯데타워가 보입니다. 서울이 내다 보입니다. 잠시 자연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그 삶을 디자인해 나가는데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떠나가겠습니다. 사랑이가 쳐다보고 있습니다.